많지는 않지만 미분양이 계속 늘고 있다고 여러분들. 미분양이 는다라는 건 뭐예요? 내부적으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다. 미분양이 계속 좀 증가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전부 다 금융권의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이 정말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또 아파트 말고도 이 네. 리치고에는 다양한 이제 물건들을 다룰 수 있는 사실 툴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네.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올해 상반기 또 부동산 정책 당국자 분들까지 좀 긴장시켰던 키워드는 깡통 전세 내지는 뭐 전세 사기 이런 키워드였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빌라나 오피스텔을 좀 젊은 분들, 이 이제 전세를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이 보증금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을지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역전세난 네. 이것도 정말 이 내년 말까지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이 전국적으로 아파트 전세가 내지 그리고 빌라랑 오피스텔까지 포함해서 좀 전세, 역전세난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네. 대표에서 진단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아파트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또 데이터 왕이지 않습니까? 예. 자, 이거를 일단 전국 규모 기준으로 한번 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보시면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1층이나 2층 거래를 뺐습니다. 예, 저층. 왜냐하면 보통 이제 저층은 좀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일단은 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평형별 시세가 제공이 안 되는 뭐 그러니까 일부는 좀 제외를 하고 이 데이터를 만들었다라는 걸 좀 참고하시고요. 총 계산된 단지 수는 거의 2만 단지입니다. 2만 단지.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는 다 들어가 있다고 네. 보시면 되고요. 자, 전국 기준으로 자, 보시면 언제부터 이제 상황이 심각해졌냐면 22년 한 12월 달부터. 예. 이때부터 이제 월간 기준으로 6,300억. 자, 지금 얼마냐면 7월이잖아요. 예. 반환 금액이 전국적으로 얼마냐면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1조 5천억. 1조 5천억. 그리고 건이 16,880건. 건당 반환 금액이 얼마냐면 8,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8,800만 원은 지금 평균적으로 뱉어줘야 되는. 내줘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요 위에 막대 그래프는 뭐냐면 요 빨간 그래프는 역전세가 나서 집주인들이 세입자한테 내줘야 되는 돈. 예. 반대로 요 녹색은 뭐냐면 전세금이 올라서 세입자들이 집주인한테 내줘야 되는 돈입니다. 네. 올려줘야 되는 전세금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한 18년, 19년에도 조금 빨간색이 좀 있었죠. 네. 이때도 뭐 입주 물량 뭐 많다라고 해서 조금 역전세가 일부 있었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집주인들이 받을 돈 있고 줄 돈인데 이거를 차이를 계산해 봤습니다. 자, 그 그래프가 요 밑에 그래프입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 처음으로 이런 세입자,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올려받는 돈보다 내줘야 될 돈이 훨씬 많아. 즉, 역전세가 나타난 게 23년 3월 달부터고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냐? 예. 24년 10월 달까지. 와, 내년 10월까지. 그렇죠. 예. 내년 10월 달까지는 집주인들이 올려받는 전세금보다 내줘야 되는 전세금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전국 평균으로 지금 1억 정도 됩니다. 전국 1억 정도. 평균으로. 예. 자, 근데 이게 서울은 얼마냐? 예. 서울은. 자, 보시면 서울은 평균 1억 5천 정도 됩니다. 1억 5천. 예,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세입자한테 1억 5천을 내줘야 되는 게 지금 3,100건 정도 됩니다. 예. 7월 달에만. 네. 많네요. 적지 않은 예. 돈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생돈 나가는 예.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었는데 그걸 알고 있는 정부가 또 부동산 정책을 또 꺼내놨죠. 예. 왜냐하면 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급격한 상승이나 급격한 하락을 둘 다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너무 급하게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펼쳐낸 거고, 자, 그래서 이제 DSR 40%를 DTI 60%로 바꾸면서 예. 연봉이 한 5천만 원이신 분들은 1억 정도, 네. 연봉이 한 1억인 사람은 최대한 3억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대출을 물론 역전세에 한해서. 네. 그래서 이 대출을 받아도 집주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세입자한테 바로 싸주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도 1억 5천 정도 가까이 되죠. 네. 그러면 이 정도면 연봉이 그래도 뭐 한 7, 8천만 돼도 추가적인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한테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역전세 문제는 어느 정도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해결이 될 수는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한테 주려면은
자, 예를 들면 네. 지금 뭐 전세가 10억이었는데 얘가 지금 뭐 한 8억으로 떨어져 가지고 2억을 대출을 받아서 더해서 네. 주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이 집에는 원래는 대출이 없었다고 치고 네. 이 대출이 지금 등기부등본에 지금 대출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지금 전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부담 세입자는 좀 불안하죠. 이게 많이. 좀 예. 불안할 수 예.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도 안 그래도 가계대출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이게 대출을 추가적으로 더 받으니까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긴 하지만 역전세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아마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네. 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펼쳐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파트, 또 전국과 받고, 서울 다루셨는데 이제 빌라 오피스텔 한번. 자, 볼수 있죠. 일단은 빌라는 데이터를 구하기 힘들어요. 아, 자, 그래서 일단은 오피스텔을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진짜 심각한 문제는 아파트가 아니에요. 왜냐면 아파트는 매매가랑 전세가랑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이 전세가율이 50%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매가가 10억이면 전세가 5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뭔가 사회적인 이런 네.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오피스텔이나 빌라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오피스텔을 먼저 보도록 네. 할 텐데, 자, 지금 500세대 이상짜리 오피스텔만 지금 데이터에서 보여주고 네. 있고요. 이쪽에 천호역에 가시면 천호역 한강 프로지오 시티라고 있습니다. 예. 얘가 700세대가 넘고요. 700세대 넘네요. 9년 차. 네. 자, 근데 얘가 지금 매매가가 얼마냐? 매매가가 지금 1억 6천에서 2억 정도입니다. 예. 1억 6천에서 2억. 원룸 기준으로 이제 그렇죠. 나오죠? 얘가 예. 지금 평균대가 16평 기준으로. 16평 기준으로요. 예, 16평 기준으로. 자, 지금 요 정도 하고 있는데, 1억 6천에서 2억 하고 있는데, 전세가가 얼마일까요? 전세가는 한 1억 한 4천 되나요? 그러면? 네. 예. 자, 전세를 보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예. 자, 전세가 지금 두 건밖에 없는데 1억 8천입니다. 예. 자, 전세가 1억 8천이었고 아까 매매가가 1억 6천에서 2억. 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매매랑 전세랑 예. 붙었거나 오히려 역전까지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런데 비단 이 오피스텔만 그러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당수의 오피스텔 이런 게 많고 지금 전국적인 데이터가 다 있는데 예. 지방을 살펴봐도요. 진짜 심각한 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브랜드도 좋잖아요. 예. 당연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선호할 수 있고 이런 걸 데이터를 확인을 다 안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아직은 사회적인 문제가 안 돼서 그런데 자, 오피스텔도 이 정도인데 가격을 더 확인하기 힘든 빌라나 다세대는 어떻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사기도 치고 막 그런 게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특히 이제 2030 세대 분들은 이 리치고에 가면 오피스텔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제발 가격을 좀 확인하시고 좀 계약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일단은 오피스텔은요 전세 계약 하지 마세요. 지금 위험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냥 반전세나 월세로 하십시오. 그리고 중개사분들도 이제는 이 오피스텔 데이터 다 확인할 수 있잖아. 네. 호가랑 실거래가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리치고에 가면은 이 데이터를 좀 보시고 우리 젊은 사람들 좀 역전세 안 되게 그리고 이런 경우 집주인들을 설득시켜야죠. 지금 나와 있는 지금 매매가 호가가 지금 1억 6천 지금 나와 있는데 전세가 1억 8천 받으면 안 되잖아요. 보통 이러면 사실 부동산 화랑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무피해, 뭐 네. 플러스피 투자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사실 여러 채 그냥 막 네. 그 전세 그 줘서 맞춰가면서 네. 투자 물건 늘리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상승날 때는. 네. 근데 확실히 이제 그 시장 색깔이 바뀌면서 이런 분들이 사실 참여를 안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지금이라도 가서 1억 6천에 계약해서 예. 전세 1억 8천에 놀라면 놀 수는 있죠.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문제는 뭐냐? 정보의 불투명성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이런 사회적인 역전세나 전세 사기 문제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챗 GPT 시대에 살고 있고 이제는 데이터로 다 볼 수 있잖아요. 예. 데이터로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의 불투명성을 데이터로 없애는 거.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투명한 부동산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은 거. 그게 제가 또 사업을 하면서 예.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고요. 얘기가 마침 나왔으니까 자 아파트만 가격이 어느 정도 투명화되어 있고 오피스텔도 그렇고 빌라도 모르고 그 다음에 토지 건물도 어때요? 예. 토지 건물도 몰라요. 모르죠. 자 그런데 이거를 뭘 만들어 놨어요?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 최초로 이제는 리치고가 예. 통합 부동산 앱으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이나 토지까지도 그렇죠. 포함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그래서 거죠? 예. 건물로 가시면 여기서 건물 예. 가시면 자 실거래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빌라도 다 볼 수 있고요. 예. 여기 가면 빌라 다세대 건물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도 많죠. 네. 그래서 뭘 만들었냐? 바로 이 AI 추정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를 잠시 저희 한번 사무실 쪽으로 한번 가보면 예. 서초역 교대역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강남 예. 네. 이 핵심 요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리치고 카페가 있는데 예. 이 건물이 지금 AI 추정가가 얼마냐면 65억 5천입니다. 예. 근데 실거래가 얼마에 됐어요? 50억 5천. 2020년에 요거는 예. 현재 AI 추정가고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건물 토지가 따로 있으니까 이거를 따로 분리를 해서 또 각각의 AI 추정가를 예.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요 시세 차트. 예. 보통 토지나 건물은 시계열 차트가 없어요. 그렇죠, 없죠. 예. 근데 이거를 저희가 AI 기술로 전 세계 최고 등급의 AI 개발자가 저희 회사에 있는데 예. 이거를 시계열 차트로 만들어 놨고 오. 이때도 보시면 2020년에는 AI 추정가 59억이 있는데 이걸 50억에 거래를 했잖아요. 예. 그럼 거래를 잘한 거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아파트, 오피스텔, 그 다음에 빌라 다세대, 건물 토지까지 실거래가랑 AI 추정가까지 다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정보의 불투명성이 이제는 이런 예. 기술로 많이 없어질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뭐까지 만들었냐? 바로 경매까지 만들었습니다. 경매까지. 경매까지. 요즘 경매 사실 많이 관심 많으시죠? 그리고 예. 제가 말씀드리죠. 예.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를 어디에서 찾아라? 경매에서. 경매에서 찾아라. 엄청난 지금 기회가 경매 쪽에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경매를 하게 되면은 경매 사이트에서는 경매 데이터를 보고 예. 권리 분석하고 어떤 리스크 하자가 있는지를 보고 최저 입찰가는 가격을 보고 예. 그리고 나서 내가 입찰가를 산정을 하려면 가격을 또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매 사이트 이외에 뭐 네이버를 가든 예. 어디를 가든 또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아파트는 볼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오피스텔은 어때요? 흔치 않죠. 흔치 않죠. 예. 토지나 건물은 어때요? 거의 진짜 찾기 힘듭니다. 소지. 근데 예. 저희가 실거래가뿐만이 아니라 AI 추정가까지 다 만들어놨잖아. 그러면 리치고 앱 안에서 저희가 경매도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예. 자, 이게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한남대교 바로 옆에 이제 라이프 미성 아파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압구정동에 있는 미성. 네, 압구정. 예. 네, 미성 아파트. 얘가 예. 지금 29억 9천만 원의 감정가가 나왔고 예. 한 번 유찰이 돼가지고 최저가가 지금 23억 9,200만 원입니다. 네. 그럼 이제 그럼 내가 가격을 얼마로 입찰가를 써야 될지가 고민이 돼서 예. 다른 사이트로 가야 되는데 예.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지금 실거래가가 얼마인지가 나오고 예. 최저 호가가 또 얼마인지가 나오죠. 예. 그리고 조금만 내리면 이렇게 차트로까지. 그래서 여기 가시면 호가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전세인 것 같은데 매매로 네, 가서 네, 매매로 가서 지금 호가가 27억에서 30억 정도잖아요. 예. 그리고 AI가 지금 적정 가격으로 한 게 25억에서 27억 정도. 근데 예. 우리가 경매로 사니까 그래도 최저가보다는 좀 싸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한때는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23억까지도 내려왔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2월 달만 해도 올해요. 23억이었어요. 예. 자, 그러면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가격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최저 입자가 23억 9,200이니까 한 이 정도 가격이라면 한번 써볼 수 있겠지만 이걸 25억이나 6억 예. 쓰기에는 조금 그럴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는 경매 데이터뿐만 아니라 가격 데이터까지 다 확인할 수 있다. 예. 네. 경매 물건에서도 확실히 기회가 많이 놓여진 것 같습니다. 네. 또, 요즘 사실 이 경매까지 다뤄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또 나왔죠. 청약. 예. 네. 사실 최근 청약 상대적으로 일부 단지는 고분양가로 비싸다는 논란을 있는 반면에 어떤 네. 단지는 또 여전히 로또 청약이라면서 네. 몇십만 명씩 막 청약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그렇죠. 이제 이 청약 시장도 되게 물건마다 달라지고 있는데 네. 이 청약 같은 경우도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좀 네. 현명한 청약을 하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명한 청약을 하려면 일단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데 예. 새 아파트가 들어와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그거고요. 예. 자,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야 됩니다. 최소한 15에서 20% 정도는 주변의 가격보다 저렴하다. 그러면 그런 청약은 내 집 마련 기준이라면 하셔도 괜찮다. 근데 최근에 이제 로또 청약을 해서 당첨만 되면 막 4억, 5억씩 이건 로또보다는 괜찮은 거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슈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청약을 한 건데 사실 데이터를 보잖아요. 예. 미분양은 지금 늘고 있어요. 아, 근데 미분양은 서울에 지금 미분양이요. 예. 줄지 않고 늘고 있습니다. 이거를 데이터로 한번 예. 자 보도록 하겠고요. 자, 서울의 미분양, 요게 이제 서울의 지금 미분양 예. 데이터거든요. 자, 청약 시장은 지금 분위기가 되게 좋아서 야, 이거 되게 뭐 다시 또 좋아지는 거 아니냐. 네. 근데 미분양 어때요?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서 네. 지금 6월달 기준으로 얼마냐면요. 1144호입니다. 자, 만약에 진짜 이게 진짜 상승장이에요. 그럼 미분양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팔려야죠. 미분양이 줄어야죠. 자, 네. 이제 요때 보시면 요때처럼 이렇게 2013년, 14년처럼 미분양이 쭉쭉 줄어야죠. 이러면서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거는 상승장이죠. 근데 지금 어때요? 미분양이 이렇게 늘고 있다니까요, 지금. 많지는 않지만 미분양이 계속 늘고 있다고, 여러분들. 일부 청약시장에 여기에 지금 환원할 게 아니라, 진짜는 미분양은 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제 로또 청약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시세보다 15에서 20% 싸면서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아요. 이런 것도 내 집 마련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아니다라면 지금 청약을 하시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미분양이 는다라는 건 뭐예요? 내부적으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미분양이 많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럼 지금 뭐 네. 새마을금고부터 뭐 증권사 PF부터 은행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미분양이 계속 좀 증가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이것들은 다 누구의 부담이에요? 전부 다 네. 금융권의 부담으로 네.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이 정말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막 일부 이거 보면 막 신고가 치고 이런 거 보면 막 빨리 지금은 내 집 마련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침착하게 좀 데이터를 믿고 좀 기다리시면 나중에 좋은 기회를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분양 이제 미분양 사례를 보여주셨으니까 점사 질문 드리자면 이제 2012년 이후에도 사실 당시도 이제 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네. 되게 좀 건설업계가 전체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미분양도 전국적으로 많이 쌓여 있었는데 네. 최악의 미분양은 결국 이 준공 후 미분양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 아파트 지어 놓고도 안 팔려서 이제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게 최악의 경우인데 네. 이런 미분양들을 결국 할인 분양을 통해서 맞아요. 결국 몇 억씩 아파트값 깎아가면서 이제 입주를 다 했던 경우인데 그렇죠. 이런 현상 상승장의 전조인데 이게 언제쯤 벌어질 거라고 보세요? 지금 정부에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카드를 전혀 쓰진 않았거든요. 뭐 취득세, 다주택자 취득세, 뭐 중과 이거 안 풀었죠. 예.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시장이 너무너무 안 좋을 때 지금 또 쏟는 정책이 이제 한시적 양도세, 비과세 혜택. 뭐, 그 다음에 강남 3구도 지금, 강남 4구도 지금 안 풀었거든요. 규제를. 여전히 규제를 묶여 있어요.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2차 하락이 오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또 다 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뭐 저는 한 2, 3년 정도 후를 생각하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사실 청약, 뭐 경매, 토지, 건물까지 다 다뤄보셨는데 뭐 시간 관계상 또 이제 이 정도로 좀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대표님께서 한번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부동산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구매 의사 결정이에요. 자, 우리가 근로를 통해서 내가 한 푼 두 푼 모아서 10년에 1억 2억 모으는 거 어때요? 만만한가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사실 만만한 게 아니에요. 1억 2억도. 자, 그런데 부동산은요, 우리가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좋은 시기에 사잖아요. 1, 2억이 뭡니까? 그냥 3, 4억도 그냥 우리가 바로 벌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 지금 뭐 상당히 위험한 상황들이 있고 데이터가 여전히 지금 고평가가 많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뭐 나는 뭐 20% 30% 떨어져도 나는 괜찮아 하시는 분들 계시다라면은 뭐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 집에서 제일 중요한 의사결정이고 나는 진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절호의 기회에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저도 진짜 정말 저도 상승 얘기 하고 싶습니다. 저도 진짜 상승 얘기 하고 싶고 상승이 돼야 저도
뭐 저희 회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제가 왜 상승 얘기를 아직은 못하냐? 저는 데이터로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제 뇌피셜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일부 지역에서는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그런 시기가 오게 되면 내 집 마련 지금 어디 하면 좋을지 제가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금만 좀 인내하시고 짧게는 1년, 길게 봐도 한 3년 정도만 기다리시면 좋은 기회가 올 테니까 그때 편안하게 내 집 마련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자이언트 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 리치고 김기훈 대표님 저희 시장 상황 좀 변동이 체크되는 대로 다시 한번 모시고 정말 내 집 마련 하실 수 있는 기회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 실황 데이터로 이제 검증된 중계를 한번 방송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이언트 TV의 양성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